안녕하세요, 작가님. 임 작가. 오늘 또 임 작가와 네, 함께. 오늘도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음, 오늘은 인터넷에서 음,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그 영상을 봤어요. 음, 음, 근데 그 영상에서 경험의 빈곤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요즘 이제 사람들이 경험이 조금 부족해서, 음, 근데 이게 말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음. 나는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말을 잘하는 거 하고 소통을 잘하는 거는 좀 다른 능력이긴 해. 근데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잘할 수밖에 없어. 한번 생각해 봐. 우리가 누군가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책에서 본 이야기를 할 때라든지, 영화에서 본 이야기를 할 때보다 언제 더 잘하냐면, 뭐 내가 이번에 여행 갔다 온 이야기, 아니면 내가 뭐 등산 갔다가 내려와서 뭐 친구들하고 파전 먹고 뭐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런 이야기를 더 잘 할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거든. 나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잘 할 수밖에 없어. 왜냐, 이 알고 있다는 그 알미, 잘함을 만들거든. 우리가 뭘 잘 하려면 뭘 잘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내 스토리는 내가 가장 잘 알잖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가장 잘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잘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잘하는 것을 즐기게 돼. 왜? 잘하니까. 그리고 그걸 즐기다 보면 내가 그 말을 할 때 즐거움이 남한테 전달이 되거든. 그러면 듣는 사람도 그걸 즐겁게 듣게 돼. 그러면 그게 소통의 시작인 거야. 사람이 그 이야기를 즐겁게 들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내가 가장 잘 아니까 잘 하게 되고, 잘 하니까 즐거우니까 더 계속하면서 그 즐거움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남도 그 즐거움을 받기 때문에 전달력이 좋아지게 되고 서로의 소통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야기거리가 많아지게 되고, 그 이야기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럼 진짜 다양하게 경험하는 게 정말 그렇지. 중요하겠네요. 그렇지, 맞아.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저도 대학생 때 음, 아르바이트나 막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음, 이게 과연 나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까? 음, 그런 생각이 항상 좀 주저하게 만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음, 음, 이런 경험들이 내가 할 경험들이 나한테 필요한 경험인지 음, 아닌지를 좀 알고 싶은 것 같은데 음, 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음, 그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해. 왜냐면 경험을 내가 하지만은 그 경험이 나에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줄지는 사실 나는 몰라. 왜냐, 내가 어떤 경험을 하겠다라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하고 경험을 하잖아. 근데 그 경험에 대한 결과값은 세상이 주는 거야. 그래서 생각과 계획은 네 가지만은 결과는 세상이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는 나는 모르는 거야. 하지만 모르지만 그거를 했을 때 나중에 또 다른 경험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커넥팅 닷의 하나의 점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것은 인생의 다양한 글감을 만드는 거거든. 그 글감을 만들었을 때 A라는 글감이 나중에 B라는 글감과 연결이 되면서 그 확장되는 그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B, C 연결되면 될수록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이, 내가 실패라고 했던 경험이 다르게 성공적인 경험으로 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도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나중 보니까 이게 별로 안 좋았던 경험이야. 어떤 실패의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5년, 10년 지나서 내가 또 다른 경험을 했는데 과거에 어떤 실패했던 경험을 통해서 더 큰 실패를 안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성장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 되면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고 어떤 상실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나에겐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은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연결이 되고
확장이 되고 과거의 경험이 또 다른 의미와 가치로 질적인 변화를 하는 거지, 그게 지금 하기 전에 이게 어떤 경험이 될 거다라고 나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친구들하고 오사카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 2박 3일 동안 우리 정말 계획을 다 짜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맛집, 뭐 스시집, 라면집 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2박 3일 동안 정말 알찬 여행을 했거든. 근데 그 여행을 하고 마지막 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 태풍이 떠온 거야. 태풍이 와가지고 그 태풍 때문에 여행이 완전 망가질 뻔했어. 왜냐? 우리가 돌아올 비행기, 귀국편 비행기가 싹 다 딜레이가 돼버린 거거든. 근데 나는 그 다음날 수술을 해야 되잖아.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캔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정말 말 그대로 멘붕이 온 거지. 그래서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우리가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오사카에 있었는데 태풍이 막 위로 올라가고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지. 아, 야, 우리 밑으로 내려가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딱 검색을 해보니까 밑에 후쿠오카 지역에는 비행기편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날 바로 오사카에서 후쿠오카로 내려가는 신칸센을 탔어. 신칸센을 타가지고 내리니까 비행기가 2시간 뒤에 뜨는 비행기가 있는 거야. 그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어. 근데 그 신칸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신칸센이 너무나 재밌는 거야. 정말 나도 정말 계획에도 없던 그 신칸센을 탄 경험이 너무나 기쁘고 그 기억이 너무나 강력하게 남아 있었고, 또 후쿠오카에 내리니까 2시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 시간적 여유 동안 그 주변에 그냥 허름한 동네 라면집을 가서 라면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우리가 오사카에서 계획을 하고 먹었던 그런 라면집보다 훨씬 맛있는 라면집을 그때 먹은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그때 오사카 여행에서 기억나는 2가지는 그 신칸센하고 후쿠오카에서 먹은 라면인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 영험의 그 여행 경험의 진수는 그 2가지였던 거야. 그거는 전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거잖아. 세상에 주는 경험이잖아. 세상이 나한테 주는 결과물이고, 그 결과물을 내가 잘 받은 거고, 그 결과물 때문에 우리는 요즘도 후쿠오카 가면 그 라면집을 가기도 하고 신칸센을 타기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경험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지는 나는 몰라. 대신에 그 경험을 즐겁게 하면 돼. 그리고 그 경험의 즐거움의 의미와 가치를 담게 되면 내가 나중에 또 다른 경험을 했을 때 이 경험과 연결할 수 있는, 점과 점의 연결인 커넥팅 닷을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지금의 세상이 주는 경험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 나이 또래 이제 뭐 20대, 30대 청년들이 꼭 해야 될 것 같은 뭔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40대에 했던 경험을, 내가 40대에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험 3가지를 20, 30대에 먼저 하면 어떨까 싶어. 왜냐면 나는 이런 걸 나한테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40대 했는데 정말 이 3가지 경험이 인생을 바꿔주는 정말 가치 있는 경험이거든. 그 중에 첫 번째가 책을 쓰는 거야. 나는 40대에 나의 책을 썼거든. 근데 그 자신의 책을 자신의 20대, 30대에 책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경험이야. 책을 한 권 쓴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쌓아왔던 어떤 지식, 어떤 경험, 어떤 지혜와 깨달음을 한 권에 정리하고 요약하는 거거든.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과거의 시간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정리된 나만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도 설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것을 써서 물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나 스스로를 위한 선물이야. 그래서 과거의 나한테, 그 과거에 잘 살아온 하영이를 위해서 책을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미래의 하영이, 미래의 어떤 임작가를 위해서 그 미래의 임작가가 나중에 세상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책을 한 권 가지는 거, 정말 소중한 경험이거든. 그래서 책을 한 권 써보는 거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40대에 했던 경험을 20, 30대에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 그 책을 쓰면서 내 마음에 생각의 풍요가 쌓이는 거야. 내 생각의 풍요가 쌓이게 되면 그 생각의 풍요가 나의 시선을 높여주거든.
그 높아진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내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 나의 시선이 높아질 때 그 높아진 시선에서 창의력과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이야. 그래서 책을 한 권 써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야. 두 번째는 풍요의 어떤 행위라는 건데, 이거는 기부와 봉사하는 거야. 그래서 남이 잘 되게끔 도와준 행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거 말고 남을 위해서 한번 내 시간을 써보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하루에 1시간 정도 남이 힘들어하면 그 힘들어하는 것을 공감해주고 나의 생각을 뭐 편지로 써본다든지, 아니면 내 뭐 회사에 있는 나 밑에 직원이 힘들어하는 게 있으면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나처럼 뭐 블로그에 글을 써서 내가 이미 먼저 살아온 삶으로서 인생의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어떤 봉사와 기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루에 1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어. 남을 위하는 행위가 사실 나를 위한 행위거든. 그래서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나도 행복해지잖아.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한번 하루에 1시간 정도 그 시간을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자신의 잠자리를 바꿔봐야 돼. 자는 곳을 바꿔야 돼. 나는 한 달에 한 번 세 번째 금토일을 병원을 휴진을 하거든. 문을 닫고 나는 여행을 가거나 잠자리를 바꿔버려. 그 잠자리를 바꾼다는 게 뭐 일종의 여행일 수도 있고, 뭐 나 같은 경우에 뭐 친구 집에서 잘 때도 있고, 뭐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 집에서 잘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게 싫으면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에 잘 때도 있고 그렇거든. 그래서 그 잠자리를 바꿔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 잠자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낯섦이 느껴져. 내가 항상 생활하던 그 습관에서 벗어나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져.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친구 집에서 잔다? 그러면 그 친구에 자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그 낯섦이 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삶에 대한 설렘이야. 안 보던 게 보이니까 되게 설레게 돼. 우리 여행 가면 설레잖아. 그런 것처럼 잠자리를 바꾸는 순간 설레게 돼. 두 번째는 일상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돼. 좀 불편하잖아. 근데 집에서는 너무나 편안한데 이런 낯선 데서 자면 불편하거든. 그렇게 되면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돼. 그래서 설렘과 감사함을 느끼는 게 이런 어떤 잠자리를 바꾸는 거에 있어서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잠자리를 바꿔서 자보는 거, 그 정말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책을 한 권 써보는 거, 그리고 사람들 위해서 남을 돕는 시간을 가지는 거, 그리고 잠자리를 바꿔보는 거, 이 세 가지 경험은 20, 30대에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책을 쓴다는 거는 제가 들었을 때는 책을 쓰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부담이 덜 되기 시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일단 블로그에 글 쓰는 것부터. 블로그 나는 하루에 뭐 한두 편씩 글을 쓰거든.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그게 일상이 되다 보면 블로그에 글을 모으면 책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뭐 거창하게 책을 쓰겠다는 것도 좋지만은 블로그에 글을 써서 그 글을 나의 카톡에 한번 보내봐.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쓴 글을 카톡을 통해서 내가 읽잖아. 그러면 와, 나 이렇게 글을 잘 쓰나? 라고 반드시 놀라게 되는 시간이 있어. 그 놀람을 통해서 계속 글을 쓰게 돼. 그래서 뭐 책 쓰는 게 힘들다. 그러면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아니면 나의 카톡에 그 글을 써서 나에게 보내기를 해봐. 그게 어떤 책 쓰기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